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주말에 제가 일정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리뷰가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10월 10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밤에 큰일이 발생했죠. 나스닥 선물이 4.35% 폭락하고 야간 선물이 4% 폭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금요일 야간에 나타난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씩 금요일장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우리장 본장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연휴 중에 나스닥은 반도체 강세에 의한 추가 상승이 있었죠. 그 이후에 금요일 밤에 미중 관세 전쟁 재점화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밀렸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아침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추가 급등이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 개장 시에 이제 1.99% 상승 출발한 뒤에 추가적으로 올라서 2.56%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이후 야간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3,432억, 미니 선물을 483억이나 대량 매도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에 대만은 휴장일이었고요. 10월 9일에 발표된 TSMC의 9월 매출은 3,309억 8천만 대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4% 증가했고, 이미 발표된 데이터에 의해 3분기 매출이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대만 휴장일을 지나 금요일 밤 뉴욕 거래소에서 TSMC는 시장 폭락에 의해 6.4%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후의 시간에는 조금 소폭 올랐더라고요. 일본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었는데 9월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고 전망치인 2.5%를 상회하고 직전치와 동일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잠정치는 55.0으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앞으로 셧다운이 소비자 심리지수를 더 끌어내릴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10월 2일 연휴 전이었죠. 연휴 전날 10월 2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당일 기준 콜옵션이 468억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했고요. 풋옵션이 607억으로 더 큰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블록딜을 이제 콜매도, 풋매도, 양매도 성향을 보였는데, 이때는 지금 좀 상세히 좀 바라보니까 외국인들이 콜매도와 풋매수를 좀 조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풋매도와 풋매수가 섞여 있겠지만 그 금요일 장 상황을 보니 이렇게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생각을 했고요. 10월 3일도 콜매도,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나왔던 거고, 장 마치고 나서 외국인들의 콜매도와 풋매수가 늘어났었죠. 본장 그 수치에 비해서. 그래서 10월 3일도 콜매도와 풋매수 조합으로 이제 블록딜이 꽤 잡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바깥으로, 이 외적으로도요 그렇게 지금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12월물에 505 풋옵션 매수 등을 포함해서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물로 많이 몰리고 있고, 또 1월물에도 어느 정도 또 들어가면서 12월과 1월에 좀 모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2월물이 메인이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금요일에도 없었습니다. 진행률은 약 88%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적대적이라고 비난하며 10월 말에 있는 에이펙 회담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후에 1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언급하면서 시장은 마지막까지 내려와 선물 기준 4.35% 폭락 마감했습니다. 이 관세부과 일정을 11월 1일로 정한 것은 10월 30일까지 열리는 에이펙 회담을 의식한 것이고, 이런 딱 들어맞는 일정에 따라 시장은 타코 트레이딩이 또 한 번 부각될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 겁을 먹고 물러난다라는 내용이었죠.
셧다운 시기에 터진 일이라 이번 하락장이 잘 수습이 된다면 셧다운도 종료되고 트럼프식 협상 과정에 의해 또 한 번 타코 트레이딩 실현 및 기대에 의한 반등이 만들어질 것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순간 급락이 강하고 거래가 많이 터진 것을 고려해 일정 부분 후퇴도 고려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용 변화가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 봅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타이핑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한 사항이 이제 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와 관계없이 한국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미중 정상회담도 진행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또한 수출 금지가 아니고 적격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부여되며 이에 따라 모든 민수용 수출 신청은 승인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미국 상무부 대변인이 언급했습니다. 어느 정도 금요일 밤에 있었던 내용 그리고 본장 끝나고 발표한 관세, 추가 관세 그 이후에 주말간에 조금 완화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압박 자체는요. 중국은 미국의 100% 추가 관세는 이중잣대라며 이것을 고집부리면 이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최소 4,100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번 해고 대상자 중 다수는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15일에 예정된 군인 급여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사항을 보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공유 드릴게요. 박상욱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본부 상무는 현행 월요일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체계에서 월, 화, 수, 목, 금 매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월요일 위클리 옵션 이 월요일에 상장해서 월요일에 만기, 목요일 위클리 옵션이 목요일에 상장해서 목요일에 만기인데 이게 만약에 추진되고 이제 실현이 된다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상장해서 만기를 보이는 정말 매일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요일에 위클리 옵션이 상장되면 상당한 분산 효과가 생기면서 제로데이 옵션을 도입한 것처럼 다양한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 활용법을 더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 그리고 파생반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이런 위클리 옵션과 옵션 만기일에 따른 트레이딩 포인트 잡는 뭐 그런 이제 시장 장세 해석이나 그죠 장세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사실 역할들이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장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장중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 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금요일 주간장 특징과 금요일 야간장 특징을 좀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금요일이지만 밀려있던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월요일 거 만기일로 상승 후 제한적인 장세가 출현했습니다. 자, 갭 상승으로 이제 상승을 했지만 분봉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상승 후에 자리를 잡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단 상승 쪽으로 갭 상승 후 자리를 잡고 흔들기도 있었지만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흔들고 그 다음에 계속 횡보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만 조금 이제 개인들의 그 허용 범위, 개인들 포지션을 고려한 시장의 허용 범위의 상단 축에 이제 갖다 놓으면서 이제 끝이 났던 거고요. 그래서 즉 포지션만 형성이 되고 자리 잡고 묶어 두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긴 연휴 끝에 나스닥 키맞추기 갭상승 출발이 되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고가 차익 및 이렇게 그 다음에 고가 매도 포지션을 늘렸다라는 거, 포지션의 선제적 세팅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박자 빠른 금요일 야간 급락도 출현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포지션을 세팅한 다음에 곧바로 하락장이 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현물도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둘 가능성이 높았는데 뭐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발생을 한 거죠. 물론 전조 증상 주간에 히토류 수출 통제가 나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도 있었던 조심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했죠. 트럼프 이제 미국 행정부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했던 거죠. 근데 좀 세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이제 평소보다 강하게 개입했던 금투의 매수 포지션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텔레그램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언급을 드릴 건데요. 장중에도 다 언급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보통은 이제 수급을 볼 때 외국인과 개인들의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금융투자는 잘 언급을 많이 안 드려요. 아침에 금융투자가 선물 매수하네, 매수 쪽인가 이런 식으로 풀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금융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5월에 금융투자 주도권으로 시장이 외국인이 대량 매도, 선물을 대량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선물 매수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왔던, 하루 종일 올라왔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금융투자의 선물 중요성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 금요일에도 약간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금융투자가 땡기는 힘을 계속 점검을 라이브 방송 때도 해드렸고 파생반 텔레그램에도 언급을 드렸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를 유지하고 외국인은 반대로 매도를 이렇게 때리지 않고 어느 정도 상단에서 고가 매도를 했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다음에 외국인 코스피 현물 중심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차후 그래서 현물 차익에 이제 유의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간에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한 포인트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집중 현상, 그리고 조선 방산주의 하락세가 있었죠. 오전 10시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놓고 봤을 때 코스피를 66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결정짓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두 종목의 흐름 변화가 없으면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10월 2일 블록딜 옵션에서 대형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거, 이것은 외국인의 콜 매도와 풋 매수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이거를 총량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뭐 HTS 상에서 일부 증권사가 잡아주는 것도 뭐 있지만 정확히 명확하게 이거를 시원하게 이거는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10월 10일 종가에도 연속적으로 이런 블록딜 옵션이 지금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야간 급락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또 종가에 집중되기도 했었죠. 보시다시피 외국인 선물이 종가 들어가기 전에는 한 7,800억 정도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가 종가에 1조 1,000억으로 매도로 끝났죠. 3,000억 이상 더 매도하면서 끝난 겁니다. 조 단위를 완성시켰고, 그 다음에 야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4%대 폭락을 했고 야간 선물이 무려 20.2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야, 20포인트 하락하는 게 이제 거의 뭐 하루에 보기가 어려운데 워낙 이제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4%가 20포인트가 넘어가네요. 자, 그리고 금요일 야간장 특징입니다. 나스닥과 함께 원웨이성 하락세로 4%대 폭락이 나왔고요. 4% 정도의 폭락, 4% 폭락, 그리고 외국인 선물의 대량 매도 출현 및 환율 상승이 있었습니다. 12월물 야간 선물에서 단독으로 고가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게 야간장의 흐름이었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를 앞두고 월요일 만기죠. 월요일 만기인 이 상품은 금요일에 상장해서 월요일에 만기인 이틀짜리 위클리 옵션이었습니다. 연휴로 밀려가지고 그렇게 되었고요. 477.5 위클리 풋에서 최대 12,500%의 폭등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야간 시간 동안에 477.5 위클리 풋의 흐름인데요. 최저 0.01에서 최고 1.26
126으로 마감하면서 12,500%, 126배 폭등이 발생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제 가장 최저점에서 최고점을 연결한 겁니다. 나머지 풋옵션들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풋옵션들도 최대 수천 %씩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자, 금요일에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정규 회원반인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5컷 정도 잘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생반 정규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시간대, 시간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8시 46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강세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갭 상승으로 505포인트에서 시작했습니다. 만기일이지만 시장 특성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고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아드렸고 9시 2분에는 외국인이 첫 분봉 던진 것을 금융투자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 포인트를 맞췄죠. 금융투자가 결국에는 음봉을 덮어냈던 거니까요. 보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세지면서 여기서 이거 내려가는 게 5포인트 정도 됐었죠. 굉장히 큰 변동성이에요. 사실 5포인트가 지금 시장에서는 500포인트가 넘으니까 1%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350포인트대 시장에서 3.5포인트 내지 4포인트도 움직입니다. 그거처럼 움직인 거예요. 근데 절대 수치가 5포인트나 찍은 거죠. 굉장히 큰 변동성. 선물과 옵션은 절대값에 의해서 수익이 날 수 있으므로, 수익과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선물과 옵션에서 굉장히 활발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움직임에도 큰 수익, 그리고 반대로 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즉 이걸 제가 뭐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시간 움직임 대비해 가지고 돈의 움직임 크기가 굉장히 크고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투자 체크를 했었고요. 9시 5분에는 외국인은 고가 차익으로 시작하는 아침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밑으로 끌어내려서 싸게 팔고 싶어 하지 않고 고가의 차익을 하려고 한다. 외국인의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을 해야겠죠. 자, 9시 6분에는 외국인 선물 차익 추정이 3천억대까지 늘어났습니다만 금투와 투신은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를 잡고 말씀을 드렸고요. 투신도 장중에는 매수, 마감 시에는 이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9시 1분에 장대 양봉을 만든 주체였죠. 9시 1분에 뭐 400계약씩 막 들어오기도, 400계약 이상씩 막 들어왔었던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9시 7분에는 개인들이 포모 현상 자극으로 아침 고가에서 코스피를 매수하는데 이건 또 단타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조선방산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9시 19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이제 4천억을 돌파했었고요. 시장은 9시 19분에 요 정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흔들렸다가 다시 자리 잡고 V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늘어났는데 현물 금융투자의 매수, 투신의 매수,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요 세 가지로 시장이 다시 상승, 고가 돌파하고 상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둘 간의 싸움이, 자, 전에 반면에 금투는 프리장과 본장 초반에 대량으로 들이밀었던 선물 매수세를 유지 중이고 외국인과 금투의 그 둘 간의 싸움이 치열한 상태로 출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요 시간대였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진폭이 커지면 선물 단타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선물에서는 수익이 금방금방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도 마찬가지. 그래서 단타 수요가 빨리 늘어나게 됩니다. 순간 1포인트 똑같아요. 1포인트가 한 계약. 자, 한 계약을 1포인트 한 계약을 매매하는데 1포인트가 변화가 생기면 그냥 25만 원이 움직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200포인트 시장에서도 똑같고 선물이 300포인트 때도 똑같고 500포인트 때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500포인트에서 예를 들어서 자, 극단적으로 250포인트 선물 시장 옛날에 그 다음에 500포인트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5포인트가 움직여서 1계약 기준 5포인트면 얼마예요? 125만 원이죠. 자, 1계약 선물 기준 125만 원이 움직이는데
250일 때는 5포인트 움직이려면 2%가 움직여야 돼서 시장이 뭐 하루 종일도 안 갈 수가 있죠. 근데 500포인트 시장에서는 1%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루 안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침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선물에 대한, 그리고 옵션은 더하죠. 옵션 한 행사가 차 구간별로 굉장히 촘촘하게 트레이딩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을 짜기도 촘촘하게 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수요가 옵션에서도 발생하고 위클리 옵션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월화수목금 모두 위클리 옵션을 만들려고 또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타 수요가 늘어났다. 이제 두 번째 컷을 보면요. 자, 9시 29분에 자,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좀 잡아서 오늘 이제 평소에 잘 언급하지 않는 걸 했다. 잘 언급하지 않는 금융투자의 선물 매수를 얘기했다. 아침에 외국인 차익에 대항하는 금융투자의 매수의 힘이 금융투자 매수의 힘이 평소보다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위클리 옵션 포지션 점검했는데 이거는 이따 변하니까 변한 것으로 체크를 하고요. 자, 9시 46분에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고가 차익을 동반한 매도와 금투의 매수 이미 치열한 상황이지만 현물 쪽에서는 개인들의 반도체 포모에 의한 매수가 금방 단타 수익을 만들어주면서 줄어들고 그걸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고가를 찍어냈다. 그리고 또 올라간다. 올라가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추이는 변하지 않았고 금요일 밤에 변수가 발생했고 그 조짐은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 선제적인 포지션, 콜 매도와 함께 그리고 풋 매수와 함께 들어왔던 것으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컷은 자 여기 자 보시면 이제 9시 51분에 개인 코스피 현물 매도 전환이 됐다. 그래서 결국 당일에 단타 처리. 매수하고 올라오니까 단타 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9시 55분에는 시총 300조 원을 돌파한 SK 하이닉스가 10% 상승세로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뒤따르는 한미반도체도 급등이 나왔죠. LG 디스플레이, 네이버 등 IT 쪽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물과 금투의 선물로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저항점이 나타났는데요. 자, 굉장히 멀었죠. 사실 전날 이제 전날 종가가 뭐 493 정도 막 이렇게 연결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종가 이후에 이제 1차 저항점이 509.2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500포인트 처음으로 가보는 건데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500포인트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옵션 계산법에 의해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계산한 것에 의해서 제가 1차, 뭐 2차 이런 지지 저항은 파생반에 이제 제공해 드린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니까 많이 보셨다시피 509.2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509.2가 딱 여기였어요. 자, 여기 윗골이 달린 자리가 정확히 509.2였습니다. 그래서 잘 가다가 자 여기 보시면 잘 가다가 자 요 자리 요거 509.2에서 한번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시장이 크니까 이 정도는 한 번 더 넘어갈 수는 있죠. 그래서 509.95까지 가서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근접하면은 힘이 조금 약해지긴 했었어요. 그 상승 기세가 저항점 부분이 되니까 좀 약해졌죠. 여기서 힘을 좀 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옵션 계산가 매물대가 없는 상태에서 참조만 하자 했는데 509.2보다 조금 더 가서 509.95 라운드 피겨 자리인 510 부근에서 이제 막혔고 힘은 여기서 다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셔서 롱 포지션 여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롱 포지션 저기까지 보신 분도 계셨고 거기서 이제 숏으로 넘어가셨던 분도 계셨고 다양하게 섞여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0시 2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 이건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10시 3분엔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보합선 수준이었다. 10시 12분에는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4% 상향해서 11만 1,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 이후에 바로 이제 급락하는 것이 한번 이제 접었다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직은 이게 뭐 하루짜리 그리고 야간장에 떨어진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상황을 봐야겠죠.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자, 그리고 10시 19분에는 이제 위클리 옵션 포지션 범위 오류, 이거는 이제 여기 수정했던 거고요. 위클리 옵션 포지션을 10시 19분 기준으로 20분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인들 상방으로 전개가 되었고 개인들은 양매수 성향, 금융투자 양매도 성향을 보였죠. 그러나 금융투자는 상승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요거는 그날 만기가 끝났으니까 월요일 지금 금요일 밤에 있었던 하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금요일 종가로 끝난 거예요. 이거는 10시 21분에는 볼벤 상단을 만나 소강 상태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다. 언제죠? 시간 보면은 요때죠. 소강 상태에 들어와 있다. 이미 상승세가 기세가 꺾였다. 저항을 만나서 꺾였다 이겁니다. 변동성에 따른 거래가 나타나면서 수급의 사이즈 변화는 있었지만 힘의 방향성 및 구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큰 폭의 움직임은 뭐 제한적이다라는 거였죠. 당일만큼은 외국인 코스피 현물 매수가 5천억을 돌파하면서 현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1시 23분에는 이제 적정 라인 이제 선물 환산으로 502.2에서 509.2 정도 본다. 그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렇게 좁아졌고 앞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될 거고요. 자, 히토르 수출 제한 여기서 11시 24분에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죠. 약간 전조 증상일 수도 있었죠. 유니온 머티리얼이 급등을 한 것이 11시 43분에는 이제 금융투자 오늘 아침에 주목했던 금융투자 요거는 여전히 아침 9시 초반에 보인 대량 매수 물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 및 콜 매도가 조금씩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위클리 쪽으로는 개인들 양매수 균형점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 선물 매도와 콜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락하지 못하는 거죠. 왜? 위클리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일단 위클리 옵션 만기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묶어놓은 자리에서 움직였던 거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건 얘랑 상관이 없는 거죠. 위클리 끝나고 나서니까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12시 3분에는 외국인 선물은 대량 매수 포지션이 아니었죠. 그냥 매수 우위의 균형점 그쵸 그렇게 중립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2월물 블록딜 콜매도 등을 포함해서 11월물 첫날에 콜매도를 더 늘리는 모습 즉 상승에 제한을 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결국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랠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코스피 현물을 대량으로 때리는 날이 이번 흐름의 정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떨어졌죠? 이 현물을 지금 연속적으로 매도하기가 어려웠죠. 그 점을 이제 잘 보셔야 되겠고 월요일에 어떻게 나올지 미처 팔지 못한 걸 다시 끌어올려서 팔고 나올 기회를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에이 이거 큰일 났네 하고 그냥 하락한 자리에서 던져버릴지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잘 보셔야 합니다. 12시 16분에는 볼벤 상하단이 좁아지고 있죠. 이렇게 위클리 옵션 이동 범위 내에서 아까 잡아드렸던 이동 범위 내에서 프리를 깎고 있다 횡보하면서 12시 17분에 선물 환산으로 이동 범위 개인들 손익 구조를 고려해서 이동 범위 503.2에서 509다. 어디에요? 자, 509, 503.2. 자, 요 안에서 움직인다. 계속 움직였죠. 그 안에서. 나중에 좀 더 좁아집니다. 조금씩. 자, 그리고 네 번째 컷은 요렇게 요건가요? 그다음 컷. 다섯 번째 컷이네요, 벌써. 네. 자, 다섯 번째 컷은 요렇게 요거는 이제 오후 1시 45분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와서 11월 옵션물의 실질적인 첫 거래일에 외국인은 콜 매도를 70억 넘게 진행하고 있고 선물 매도 7천억과 함께 보여주고 있었죠. 사전에 조정 구간을 대비하는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은 이미 금요일에 연휴가 끝난 날 나스닥과 함께 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상단에서 묶어두고 그러나 다음에 사전에 조정 구간을 대비하는 모습이죠. 외국인은 상방보다는 상방 제한을 그리고 그날 풋옵션에 의해서 하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현물을 이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물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그날 종가까지는 현물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상승 가도 그 위에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시 47분 기준으로 선물 환산 가격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고요. 업데이트.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포지션 잡아 드렸는데 외국인 이미 승부를 끝내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종가까지 큰 변동성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쩍 끝났죠. 종가에도 뭐 크게 코스피 200을 왔다가 위아래로 크게 변화시키지도 않았고요. 자, 개인들 양매수 여기다가 놓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움직임도 금융투자 양매도 성향.
그다음에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파생반에 이제 언급드렸던 거, 알테오젠이 좀 특이하다. 이제 알테오젠의 주식 옵션에서 양매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 양매수 무슨 말이에요? 이후에 알테오젠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뭔가 발생할 것의 베팅, 시장 베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를 점검을 해드렸죠. 차트상 경계 위치가 추정되기도 해서 제가 다음 주에 알테오젠이 위아래 한 10% 정도의 진폭을 생각하면서, 그게 곧 코스닥 시총 1위니까 코스닥을 어느 정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코스닥의 변동성 같이 봐야 되는데 월요일에 이미 변동성으로 출발하게 생겼죠. SK하이닉스는 오늘 프로그램 매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는 완전히 상승으로 쭉 뻗어 올라가서 42만 원대로 끝났는데 장중에 44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은 매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고가의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조짐이 다 이상했어요. 그죠? 잘 살펴보시면은 선물 매도 저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위에서 자꾸 매도하려고 하는데 좋은 가격에, 그럼 누군가는 그 가격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고, 물론 그게 금투였지만 그날 이제 힘을 썼지만요. 그래서 금투는 기존에 벌어둔 것도 굉장히 많았고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 매도 1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대량 매도가 나왔고, 그다음 볼벤 하단과 상단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반복되었죠. 그래서 오늘 1차 저항으로 말씀드렸던 509.2는 시장의 신고가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적으로 유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저항점 이런 것들은 파생반 텔레그램에 매일마다 8시 41분에서 42분 정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옵션 가격 계산과 매물대 적용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텔레그램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진행할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시면 댓글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아직도 입장하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초대받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입니다. 이거는 계속 하고 있던 거죠. 상단에 의미부여 크게 두지 않습니다. 491.3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중요했던 거 481이죠.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야간에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487포인트대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467.6 매물대를 기준으로 고려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5.2 쭉 밑에 446부분이 보는데, 이거는 매물대 중심의 체크고, 오늘은 제가 피보나치를 좀 잡았는데, 피보나치를 잡는 이유는 일단 단기적으로 정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랠리가 일단 한숨 돌리는, 이제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야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거의 여기까지 떨어진 거니까,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어쨌든 여기 부근을 건드렸으니까 한풀 꺾였다. 한순간 급락이 나왔으니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잡아본 겁니다. 그 전까지 피보나치 의미가 없죠.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피보나치 업데이트를 이렇게 했을 때 단기적으로 새로운 라인들 구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여기 기준 저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한 피보나치 764 자리가 금요일에 야간 선물 종가인 487.6자리와 큰 차이 없는 488.2 정도로 이제 보였고요. 그 다음에 61.8 정도 쭉 여기서 요렇게 61.8 정도가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다면은 일단 먼저 주목해야 될 자리 어디라고요? 요 사이에 매물대 481이 되겠죠. 정말 중요했죠. 481 여기 횡보하는 동안 정말 중요했잖아요. 여기 순간적으로 뭐 그렇게 장기간은 아니었지만, 그 다음이 이제 474.8 요 라인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가가 그대로라면요. 그 다음에 50% 자리가 464, 그 다음에 382는 453.6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자리가 되겠죠. 자, 이제 시장 해석 관점입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그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팩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승 랠리가 진행될 때 정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리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콜 매도, 이제 블록딜을 포함해서, 블록딜을 보였던 콜 매도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동안 매수했던 이 현물들을 뒤로 하고, 현물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었죠.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9월
부터만 이제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9월 1일 이후에 코스피를 12조 원 이상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15조 원대 대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좀 고려를 한다면 한 번에 이제 외봉으로 내리꽂기를 큰 폭으로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내려서 이제 시세를 종료짓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주간에 현물을 팔 수 있는 기회. 자, 주간에 폭락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나스닥에 의해서 야간에 빠졌기 때문에 기회를 현물에서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현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케이스가 되었죠. 그래서 갭 하락 후 당일, 빠르면 당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당일에 반발 매수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니 뭐 팔 기회를 주고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정말 심각했을 때는 그냥 밑에서라도 팔겠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밑에서라도 팔겠죠. 일단은 위에서 팔고 싶어 하는 쪽이 생길 거고, 또 유동성에 의한 반발 매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나리오로서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제 요 내용을 심각하게 바라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싸지만 내가 미처 그 위에 공간을 남기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더 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밀리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침에 분위기를 봐서 읽어야 됩니다. 그날 월요일도 위클리 옵션 만기이라서 또 상황을, 또 위클리 옵션 들어가는 것과 좀 비교해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현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간에 주지 않은 케이스로 개파락 후 당일 혹은 수일 내로 반발 매수가 발생하며 현물도 차익할 수 있는 판을 이제 만들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차익을 하게 된다면. 단 당일에 반발 매수가 이제 강할 경우에, 이제 500포인트 전후까지 이제 반등 회복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좀 후퇴하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지켜보고, 어차피 어느 정도 양쪽 힘이 다 생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균형을 또 맞춰서 상황을 또 주시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시장을 만든 이 풍부한 유동성 장세, 이런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대기 자금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바이더딥 현상이 빨리 나타나기가 쉬워요. 한 번에 또 모든 걸 종료시킬 수 없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현재 나온 이슈를 전제로 할 때 이 정도 이슈 수준이라면, 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과거에 다 관세 무역 전쟁 다 있었던 거니까, 그게 이제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발현이 된 거고, 또 에이펙 회의 앞두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고려한다면 요 정도 이슈로는 대기 자금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발동되기가 쉽겠죠. 갑작스러운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에 의한 하락이고, 에이펙을 기점으로 다시 협상이 이루어지는, 즉 타코 트레이딩이 다시 유효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을 잘 이용할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들을 잘 잡아보면서, 그리고 그때 상황이 어떤지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장중에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겠죠, 관점을. 물론 중국도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비판하며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것, 대세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대세 상승이 대세 하락장으로 바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자 할 때도 상단에서 충분한 매물을 차익 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흐름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고가에다가 넘길 수가 있는 거죠. 분산 과정. 미국 증시가 전에 보였던 것처럼, 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였던 거예요? 이거 올라오기 전에 4월, 그러니까 연초에 25년 초, 작년 말하고 25년 초에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분산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분산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은 여기서 넘기고 있다. 이때 순간적으로 월가의 기관들이 하락을 베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꽤 많이 베팅했었어요. 만기까지, 이때 3월 만기였는데 3월 만기까지 하락 베팅했던 거 다 그때 이때부터 말씀드렸고, 제가 그 분산 과정 장대 연봉 세 번째 보자. 세 번 정도는 나온다. 횡보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장대 연봉 위에서 세 차례, 하나, 두 개까지 정도고, 세 번째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세 번째 어디서 나온 것으로 본다? 자, 이날 나올 때 이거 세 번째로 본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쵸? 네, 기억나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고, 그러고 나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분산 과정이 이렇게 한 번에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분산 과정을 통해서 떠넘긴 다음에 자 분산 과정이 종료될 수 있는 음봉 세 번째 시도 이후에 3월 만기에 3월 만기를 향해서 내려왔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묶어두다. 3월 만기 때문에 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3월 만기가 여기에요. 3월 만기까지 목표 수익이 달성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묶어두지. 더 이상 내려갈 필요도 없고 굳이 내려갈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3월 만기 종료시키고 한 번 더 급락이 나온 다음에 관세 유예가 뜨면서 이렇게 전환이 됐던 거죠. 다시 밑에서 솟가서 올라오게 된 거죠. 돈들이 그때 다시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충분한 시간들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다가 이제 고가를 다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장중 옵션 및 블록딜 옵션이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 조합으로 추정되지만 크게 보면 장기적으로 콜 매수의 미결은 줄지 않았고 6월달, 7월달에 들어왔던 장기 콜 매수 있죠. 특히 6월에 들어왔던 차차월물로 들어왔던 이런 콜 매수, 예를 들어 400콜, 저 밑에 400콜 매수 이런 것들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전히 미결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아직 남아 있고 여전히 콜 매도와 풋 매도, 양 매도의 미결이 살아 있어서 풋 매도 밭을 한 번에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갑자기 전환되는 하락봉이 나와도 급락이 나와도 자 기존에 여기 끌고 올라왔던 외국인들의 풋매도 밭을 한 방에 위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과하기도 어렵다. 이게 이때는 이제 여기서 풋매도 밭이 이렇게 있었죠. 외국인들이 여기 풋매도 밭 딛고 올라선 겁니다. 그게 조금 올라와줬어요. 요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다. 두텁게 깊어졌다고 봐야 되고 여기를 한 방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전망이 주어집니다. 외국인 풋매도 정리하기 전까지는요. 저거 수많은 12월 말에 집중된 풋매도 어떻게 한 방에 정리하겠어요. 그죠? 받아주는 사람 블록딜로 받는다고 해도 블록딜 그걸 받아줄 상대방도 구해야 되는 거고 장중에 내기에는 또 진짜 장중 거래도 많아져야 되는 거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게 나눠서 차곡차곡 이제 보여줄 수는 있지만 빠른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만기를 겪는 게 낫지. 12월 만기 지나고 1월 만기 넘어가면서 만기로 결제가 되는 것은 가능하죠. 아무리 큰 물량도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큰 장이 이런 대규모 이제 유동성 장세 그리고 큰 상승장과 큰 하락장 이런 큰 장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파동입니다. 어제와 같은 거 물론 이렇게 밤 사이에 한 번에 들어가서 우리가 개파락이 되는 경우 보다는 우리 장시간에 예를 들어서 4%가 내려가고 나스닥이 개파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반대로 주간에 우리 장에서 예를 들어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오고 그러면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본장에서 나스닥이 밑에서 출발해서 끌어올리는 이런 양봉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큰 장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이런 구조는 흔히 펼쳐질 수 있는 출렁입니다. 그래서 재차 반발 매수 심리 또한 쉽게 자극될 수 있는 유동성 장세라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직 개인들이 고가 매수를 붙이지 않은 상황이죠. 고가에서 보통 이제 옛날에 개인들이라면은 이제 고가 랠리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고 막 이렇게 시장 갈 때 와 가자 따라 붙자 해가지고 무조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계좌 트고 지금이라도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계좌 트고 막 이랬던 상황들이 요즘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오히려 서학개미들이 많아지고 이제 나스닥 쪽에서 S&P 500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특히 이번에 추석 연휴 때도 정말 많은 이런 나스닥 쪽 그죠? 주식 매수 팔란티어나 뭐 테슬라 등 뭐 거기에 레버리지를 동반해가지고 엄청난 매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아직 국내 증시에는 이제 그런 고가 매수 랠리가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따라붙지 않은 상황이기에 오히려 매도를 더 많이 하고 있죠. 이번에도 살려주는 모습을 또 한 번 이렇게 4%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4% 플러스 된다면 좀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다시 한번 물려준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차후에 더 큰 매수를 고가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 그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충분한 이런 거대한 자금들이 이미 유입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에 급격히 늘어난 서학개미의 테슬라, 팔란티어 중심의 롱 포지션을 일부 털어낸 뒤 에이펙 일정을 낀 트럼프식 협상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 의한 반발 심리를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 수급과 세팅값 변화를 잘 추적해서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보였던 거 이제 11시 12분과 12시 17분, 13시 47분, 14시 37분에 이런 이제 개인 손익 구조를 고려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다 적었던 거고요. 텔레그램 파생반에도 올려드렸던 건데 이 선물 환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503.7에서 507.7로 좁아졌다라는 건데 거의 끝자락에 끝났어요. 예. 묶어두다가 마지막에 좀 상승해서 끝자락에 갖다 놨으니까 이제 후반부 상단 끝자락으로 향하면서 개인들의 위클리 손실이 그리 커지지가 않았습니다. 보통은 막 2, 30억씩 손실을 보고 이렇게 큰 장이려면 5, 60억씩 손실을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개인들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물론 이틀밖에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쌓이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이제 실질 거래, 왜냐면은 거래일 수는 많았어도 그 연휴 들어가기 전이 바로 월물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었죠. 거래량이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루짜리였어요. 이틀이 아니라 하루짜리였죠. 연휴 끝나고 나서 첫 거래일에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녹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손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에 수급 현황은 이제 2시 4분과 3시 4분으로 체크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 손익분기 끝자락에 맞춰놓고 종료를 했고요. 등가 근처 위클리 옵션은 대부분 개인들의 매수 영역이었죠. 개인 단독 매수 많이 보였죠. 개인 단독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위클리 콜 502.5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개인들이 양매수 균형을 만들면서 현위치 시간 끌기로 해당 옵션의 프리를 깎고 있는 모습 3시 4분 체크해뒀고, 2시 반 이후 흔들기 정도가 나올 수 있어도 그 크기는 크지 않을 전망이 있었고요. 2시 4분부터 체크했던 내용이죠. 흔들기가 나올 수 있어도 그 크기 자체는 크지 않다. 위로 가긴 했는데 별로 움직인 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과 추정치를 보면 이제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증권사 추산해보면은 외국인들은 56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 손실이 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한 6억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가 이제 옵션 매도를 하니까 이제 상승 출발을 크게 했기 때문에 손실이 일단 크게 시작했습니다. 48억의 콜 매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619만 주 대량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52%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조 1012억 원 매도를 했고요. 하루 종일 고가 매도를 늘려왔다가 종가의 매도를 3천억대 이상 크게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물에서 중립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가까운 쪽에는 고가 매도세가 있었죠. 자, 프로그램 비차익은 3,597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3조 2,896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0월물 달러 선물 10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20.4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371억 원 대량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야간장에서 추가 상승해서 1,428.6원으로 종료했습니다. 중기 추세는 상승인 거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중요했던 1,410원 라인 통과했고 이제 1,440원을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려왔죠. 변동성 지수는 6.98% 상승한 23.90으로 마감했고요. 금요일 미국장 급락에 의해 빅스 지수는 미국 빅스 지수는 31.83% 폭등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월요일 변동성 지수도 일단은 뭐 15에서 30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10에서 30%로 폭넓게 잡을게요. 10에서 30% 이상 급등 가능성을 보이면서 장중에 진정되는지 확대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진정되기 위한 조건은요, 갭 하락 출발 후 올라오면 변동성 지수는 상승 출발해서 떨어질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변동이 될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확대되려면은 갭 하락 후에 추가적인 하락세, 예를 들어 마3 떨어져서 출발한, 좀 진정이 됐을까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 마3, 마2에서 마3 정도 떨어져서 출발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마4, 마5 확대된다 하면 변동성 지수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밑에서 출발해서 끌어올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 500포인트 이상 회복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변동성 지수는 다시 차분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옵션과 월물 옵션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큰 변화가 나올 때 월요일 장중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거 봐야죠. 예,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인데요. 10월 13일 월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다음에 일본 휴장일이고요. 중국 수출입 통계, 미국 고용 동향 지수, 그다음에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공개 있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IEA 원유 시장 보고서, 파월 의장 연설, 미셸 보먼 부의장,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연설,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 연설, 베일리 BOE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에 이제 미국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블랙록, 웰스파고 등 금융주 중심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15일 수요일은 중국 물가지수 발표, 그다음 베이지북 공개, 스티브 마이런 이사의 연설, ASML과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스티브 마이런, 미셸 보호만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마이클 바 부의장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TSMC와 찰스 수압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은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가 3주차인가요? 미국 10월 만기가 저때일 것 같은데, 네. 하나, 둘, 네, 3주차네요. 미국 옵션 만기일도 10월 옵션 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미국 물가 지수 발표와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데이터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셧다운 때문에 연기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번에 일정에서 점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워낙 시장이 큰 변동성을 야간에 보였던 만큼 또 전달해드릴 그리고 관점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